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동해안 해수욕장은 피서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수입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데요. 올해 피서지 경기를 이규설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가득한 여름바다. 바나나 보트는 시원하게 바다를 가르고 젊은이들은 일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워터파크보다는 이런 바다에서 자연 파도를 즐기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다 정말 재밌습니다. 올해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수욕장은 여름 내내 붐볐습니다. 포항 월포 해수욕장의 경우 8월 1일 토요일 12만 명, 8월 2일 일요일에는 하루 동안 17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작년에는 매주에 비가 많이 왔어요. 바람도 불고. 근데 올해는 이제 연상 한 3, 4주째로 날씨가 짱짱하니까 작년보다가 한 15% 이상 관광객이 더 오는 걸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피서객은 크게 늘었지만 상인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특히 바나나 보트 가게는 올여름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올해는 날씨도 좋고 비도 안 오고 해서 작년보다 손님이 한 1.5배 정도 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식을 집에서 준비해오는 알뜰 피서 문화가 정착되면서 해수욕장 주변 다른 가게들은 별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음식도 밖에서 다 사가지고 왔고 또 여기는 야영장도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타포도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서 아주 경제적으로 이번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특히 올해는 14일 대체 휴일과 15일 광복절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남아있어서 여름이 끝날 때까지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으로 몰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여름 한철 벌어 1년 먹고 산다던 해수욕장 상인들의 이야기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갔다가 물건 사서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세관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입 금지 품목을 갖고 들어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구국제공항 입국 심사장 50대 남성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반입이 금지된 빙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중국 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겁니다. 이 성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반입이 안 되세요. 되는 거요? 예. 몇 분 가지고 가서 먹었다 하더라고. 그래 몇 분 했던 거니까 당연히 괜찮겠지. 다른 한켠에서는 술을 여러 병 반입한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이 한 병 기준이 1리터 이하로서 400불 이하. 이게 다 해서 1리터. 휴가철을 맞아 외국을 갔다가 반입 금지 품목을 가지고 오거나 면세품 한도 600달러를 초과해 세관에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해 적발 건수가 평균 1000여 건에 이르다 보니 세관 유치품 창고는 압수품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명 상표를 부착해서 만든 시계와 옷 등 중국산 짝퉁 제품이 가장 많고 술이나 의약품도 눈에 띕니다. 탄피로 만든 모형물이나 1m가 넘는 대형 도검 등 특이한 물품도 있습니다. 담배값이 오르면서 담배를 몰래 들여오는 경우도 부쩍 늘었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물품은 모두 압수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면세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안에서 관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초과 규정 체크를 안 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40% 부과하게 되고 이해 초과 시에는 60%까지 부과받게 됩니다. 대구 경북 본부 세관은 오늘부터 2주 동안 해외 여행자 휴대폰 검사를 강화하고 금지 물품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지난 2010년 처음으로 무대에 오른 실경 뮤지컬 부용지애가 어제 올해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6년째 공연을 이어온 부용지애는 실경 뮤지컬의 롱런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하회 부용대를 배경으로 한 실경 뮤지컬 부용지애는 지난 2010년 초연 이후 올해까지 6년째 공연을 이어왔습니다. 매년 스토리라인도 조금씩 변화했지만 올해는 특히 부용지애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러브라인을 강화하고 스토리의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그 드라마 스토리상의 특효가 군데군데 쏘아지는 아마 그런 극적 효과는
판타지를 자아내게 되는 아주 큰 아마 작품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 또는 대형 뮤지컬로 얼굴이 알려진 배우들을 주연으로 스카우트한 점도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롱런의 가능성은? 이런 한국적인 정서를 가진 애틋한 사랑을 이 안동 하회마을을 찾는 세계인들한테 관광 상품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롱런을 위한 필요 조건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많은 인원이 모여서 스텝까지 하면 100명이 넘는 이 인원이 함께 모여서 공연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만 된다면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6년간 비교적 오랜 기간을 버텨온 부용지에는 이제 10년의 대기록을 향하고 있습니다. 부용지회가 경북도청 소재지의 킬러 콘텐츠로 정착되려면 제작비 확보의 다변화,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들을 겨냥한 주말 상설 공연 등의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경주에는 신라시대 사용됐던 건축용 석재가 일반 가정이나 관공서에 흩어져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유적복원에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석재가 수천 점에 이르는데 경주시가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월성유적지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대형 주춧돌입니다. 지름이 1m가 넘어 당시 궁궐에 웅장했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한옥의 기초로 사용했던 장대석과 대문 여닫이 받침돌 등 희귀한 석재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주 지역 관공서나 일반 가정의 산지에 있는 신라시대 건축용 석재를 조사해봤더니 2,600점이나 확인됐습니다. 경주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을 통해 그동안 방치되어 온 신라석재를 월성해자 유적지에 모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가나 기관이 소장함으로써 제대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석재 헌정 운동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주향교와 경주문화원, 서학서원 등 7개 기관과 일반 가정에서 1차로 30점의 신라석재를 기증했습니다. 그 신라 석재는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 신라의 역사의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정이 돼야 되고. 경주시는 신라석재 헌정운동을 문화재를 사랑하고 보존하는 시민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수집된 석재에 대한 학술조사와 함께 보존 방안을 내년까지 수립하고 향후 신라왕궁 복원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학일입니다. 포항시 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대명과 화일산기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5년 노사 문화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노사 합의를 통해 4조 2교대를 도입하고 숙련공과 신입사원을 1대1로 맺어주는 브라더 제도와 전직원 관담회 등 다양한 노사 상생제도를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노사 문화 우수 기업은 전국에서 모두 59개사가 선정됐는데 선정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 감독 면제와 세무조사 1년 유예, 은행 대출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산물 수입이 늘면서 외래 병해충의 유입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 2분기 수입된 농축산물 107만 6천여 건을 검역한 결과 2,629건에서 379종의 병해충이 검출됐고 이 가운데 농업과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1,594건에 대해서는 소독이나 폐기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폐기 반송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7%나 높아진 것으로 남아공산 화해류와 태국산 과채류, 중국산 묘목류 등의 수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검역본부는 동일 국가의 품목에서 병해충이 반복적으로 검출되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내 외국인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지역 관광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주 여행 불편 사항은 내국인의 경우 대중교통이 15%로 가장 높고 외국인은 언어 소통이 51.6%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방문지는 내국인은 동궁과 월지가 21.5%, 외국인은 불국사가 65%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주 관광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으며 여행 형태와 만족도 등에 대해 관광지에서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6월부터 지난 4일까지 열사병 환자 35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건보다 3.8배 증가한 것으로 발생 시간대는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오전 6시에서 12시가 12명, 그리고 오후 3시에서 6명 사이가 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도소방본부는 낮에 농촌 지역을 돌며 순찰을 실시하고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무리하게 일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패물 품질 보증 시스템에 대한 품질 진단 희망업체를 모집합니다. 대상 품목은 방패물 처분 시설의 건설, 운영에 적용되는 기자재와 용역 등이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품질 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품질보증실로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 공문을 접수하면 됩니다. 50천과 덕곡천이 만나는 영덕 삼각주 공원 잔디밭에서 오는 12일 저녁 7시 반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오보에와 플루트 연주, 가곡이 울려 퍼지며 영덕 음악 동호인들의 칸타빌레 플루트 앙상블과 아코디언, 통기타 연주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각주 공원에서는 다음 달 16일에도 음악회가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네,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시죠? 지난밤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무더운 밤 보내셨을 텐데요. 오늘 경주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포항과 영덕은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 소식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유입되는 해무의 영향으로 내륙과 해안 곳곳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가시거리가 짧아져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 영덕, 경주 23도, 포항 25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8도, 영덕, 포항 32도, 경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8도, 독도 27도에서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 소식 있으면서 낮 기온도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